네, 이렇게 막판 네거티브 공방이 여러 갈래로 치열한 모습입니다. 각 후보 입장에서는 막판 지지층 결제, 한 표가 아쉬울 텐데 어제는 기호 7번이죠.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 황교안 전 총리가 전격 후보 사퇴하고요. 이 사람을 지지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엄중한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사퇴한 두 번째 후보가 됐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이제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끝이 났고 그렇다면 이제 황 전 총리에게 갔던 표들은 사표가 되는 셈일 텐데 만약 이렇게 지금 사퇴하면 처음에 냈던 공탁금 3억 원 이런 건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사망했거나 혹은 후보자로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을 거나 그리고 또 10% 이상은 반, 15%는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사실 저는 돈보다는 저분이 황교안 저분이 우리 국무총리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슬로건을 내거시는데 부실 선거는 있습니다. 부실 선거는. 그러나 부정선거, 그 선거 유권자의 표를 뒤집는 선거는 없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후보가 사퇴하셨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입에 올리면서 또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니 또 부정선거를 또 주장하시는 분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가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 윤석열 어게인 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또 이제 먼저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건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보면 한 명은 끝까지 탄핵 반대로 외쳤고 한 명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을 두고 탄핵과 부정선거 두 가지를 떨쳐내지 못한 이 난감한 연합체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투표가 이제 민주주의를 죽이는 두 번 죽이는 사표다 이렇게 또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마 각종 신호가 잡힐 겁니다. 왜 선거가 내일 이제 결국은 이제 내일 이제 다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양측이 초결집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 4%도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특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일단 비판의 칼을 날을 세워서 네.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보수표는 최대한 끌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지금 황교안 후보가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한 것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요 지난번보다 더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0.73%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네. 그보다 더 작은 0.5% 차이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황교안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예. 없지만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정권 창출을 막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시장 경제의 부정이라든가 또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외교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든가 네. 국민에 대한 이때 무상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재정을 걱정하고 안보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한 괴물 독재 정부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좀 손을 보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를 전망하고 계신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보고요. 아무튼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서 두 분 다 모두 당대표를 지낸 분들이기 때문에 뭉쳐야 한다. 끝까지 좀 단일화를 암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두고 여전히 핀트가 잘 안 맞는 두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탄핵에 대한 근본적인 온도차 이게 이 선거 안에 계속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윤 전 대통령이 주말 전광훈 목사 집회를 통해서 또 지지 호소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게 주의용 의원은 오늘 또 아침에 그 윤 전 대통령이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다 민주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입장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어떤 일극체제와 달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찬성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전 대통령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활동하는 것도 시민들 만나서 내가 투표했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힘내시라 이렇게 메시지 내는 것도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포용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과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단일화 후보 한 후보 중에 김재현 후보라고 있습니다. 진보당이죠. 예비 예. 후보 시절에 단일화했는데 그때 단일화했을 때 어땠습니까?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율이라는 것이 통진당의 후예 정당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이제 주체 사상에 대해 옹호한다든가 한미 군사 동맹 파기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 정책이 가장 핵심인 정당인데 네. 그 후보와 단일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을 온전히 흡수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실현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전 대통령의 이제 지지 선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부울경을 찾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서 지원 유세를 합니다. 막판 구여권의 총결집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 오히려 당에서 특사단까지 보내면서 모시려고 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요. 아예 이번에 대선 때는 처음으로 성인 이후에 투표를 안 한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제 뭐 선대위 영입은 고사하고 당초 부탁했던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도 좀 직접 내달라고 했었고 정치권에 대한 포스팅도 좀 자제해달라 이런 것도 요청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켜지지 않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았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경선 치르면서 마음의 상처가 컸겠구나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사실 대선 후보까지 해서 출마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5번이나 하고 광역단체장도 3번이나 했는데 과연 제가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명태균 씨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의혹도 있는데 혹시나 명태균 관련된 저런 불안감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집중적인 어떤 그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선처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네.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층 결집이냐 점점 중도 표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 뜻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내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끝나는 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을 지나면서 각자 판세에 대한 해석도 많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이제 근소한 차이를 또 전망하셨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실장이 어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판이 뒤집히고 있다. 투표율이 조금 더 나오면 골든크로스도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안에서 어떤 자체적인 자체조사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기반한 전망인가요? 자체 조사는 다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요. 민주당도 아마 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난 토요일에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 이제 작가죠.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 여성과 노동자 이런 분들을 폄하하는 발언, 학력 차별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했었던 커피 원가 120원 때문에 700만 자영업자들이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동안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또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사법 리스크가 있고 논란이 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이라든가 성폭력 언어라든가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된 논란이 된 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어떤 로얄 패밀리를 만든다는 거 우리 손으로 과연 만드는 게 과연 옳으냐 이렇게 예.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미 지난 토요일에 골든 크로스는 이루어졌고요. 아마 내일 본투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결정적인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 기간에 나왔던 불거진 몇 가지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슈들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영향이야 있겠지만 미미할 것이다. 대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라는 민주당 측의 반응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상호 위원장도 라디오 방송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희망은 하시는 거지만 사실 민심, 저도 이제 선거 대국에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를 만나보면 예. 그 민심에 그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 표심까지 가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이슈가 발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정까지 그리고 투표 당일 안에 전화는 못하지만 문자까지 지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호소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다 대구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실망을 넘었다. 자존심을 그냥 뭉거졌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전략적 투표 한번 하시자. 이재명 후보에게도 정말 몽둥이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또 회초리 들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구 경북의 보수라고 하지만 정말 민주당 대구 경북 최초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예산 또 달라고 할 수 명분이 있지 않냐. 그런 호소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누가 더 국민들께 호소 드리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